이슈 토크입니다. 1년이 넘도록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이 가동이 중단돼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이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공업용수로만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장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슈 토크에서 오늘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기장 해수 담수 반대 대책협의회 김용호 대표 그리고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민은주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 소식 자체는 좀 반길만한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전 서병수 시장이 맨 마지막에 이제 정책을 내놨을 때 선택적 물공급이라는 정책을 내놨을 때부터 저희는 이제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많이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공업용수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환영하는 부분도 좀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님께서는 환경단체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네, 그동안 이제 지역 주민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았는데 어쨌든 민선 7기 들어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민심을 좀 반영을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잘 좀 협의되고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일단 뭐 관련 기관들하고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그 부산시도 밝히기를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업용수로만 공급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처님 사실 이 시설 자체가 건립할 때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완공돼서도 말이 많았고 가동 중단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참 복잡했어요. 네, 복잡했는데 이제 진행이 될 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원래 어느 신문에 의하면은 뭐 13년의 갈등의 종지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R&D 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사실 국책 사업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고요. 2008년도에는 부산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2009년부터는 부산시하고 광주과학기술원과 두산중공업이 MOU를 체결을 해서 2010년부터 이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건설이 완공되어서야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셨죠. 매우 전형적으로 부산시나 지자체가 국책 사업을 유치하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이런 이제 사업을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2014년도에 안 이후에 대책위를 결성을 하고 2015년, 2016년도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과 또 분노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결국 2016년에 지역 주민들이 90% 가까이 반대하는 그런 주민투표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16년도에 부산시가 12월 달에는 선택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 또 결국 2017, 2018년도 거치면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철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렇지 지역 주민들은 근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는 시청을 점거하기도 하셨고 구청에서 주말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으로 감시 뛰어다니시면서 호소를 하고 반대 운동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마 많은 주민분들이 이번 결과에 일단 환영의 입장을 많이 밝히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주민들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서병수 시장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반대 운동을 해 왔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서병수 시장의 선택적 물공급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생활용수와는 이제 조금 이제 끝났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금 안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공업용수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장 내에 있는 그 장안이나 기룡산단에 계시는 노동자분들께서 또 반대를 시작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같이 반대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번 결론으로 이제 공업용수를 이제 확정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향후에 생활용수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이제 뭐 반대에 대한 부분을 피력하지는 않겠지만은 차후에 정부나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시설이 언제 어떻게 생활용수로 전환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전이나 아니면은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한 채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산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어쨌든 공업용수 공급 얘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일단 생산 단가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품질의 공업용수다, 고퀄리티의 공업용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비싸다는 얘기인데. 네, 아무래도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이제 산업용수, 공업용수일 경우에는 154원 톤당. 근데 아무래도 생활용수로 공급할 때는 지금 1,130원으로 생산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약 한 7.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2천만 원, 2천억 원? 죄송합니다. 2천만 원을 이제 적자가 발생된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고리 원전의 냉각수로 1만 톤과 울산의 공단의 3만 톤으로 이제 하루 4만 톤을 보낸다는 그런 이제 보관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울산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또 관로를 새로 또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 상수도망이고 이제 광역 상수도 관로 건설비가 또 1,000억 원이 또 추가로 이제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를 또 부산시가 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K-워터 수상공사가 낼 수 있을지 또 서로 이제 받기 싫은 공을 서로 주고 던지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위험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산자부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전하고 좀 감수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의 전기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이제 그만큼 생산 단가를 내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기술력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단가 부분은 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국책 사업으로 따내고 부산시의 애초의 계획은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는, 그래서 이제 2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걸 이제 용도를 바꾸게 되면서 2천억 원이 좀 애매하게 쓰여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비 부분이라든가 국비 한 700억이었죠. 12,400억. 그리고 두산중공업까지 해서 한 2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물산업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두산은 하나도 손해본 게 없을 것이고, 부산도 여러 가지 이제 담수화 허브 이런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실제로 치수원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전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감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조금 더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던 이제 R&D 사업 자체가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목표액을 충분히 이제 넘어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교통부나 이제 같이
정부에서 같이 이제 참여했던 그런 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이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과제에 대한 부분은 부산시가 예. 상수도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부산시가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를 안았던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2천억 건설 비용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어떤 뭐 생활용수를 공급을 못해서 2천억에 대한 부분이 좀 혈세가 많이 낭비됐다라는 부분보다는 저기 두산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출자했던 한 1,500 정도 억 원의 정도에 대한 금액은 충분히 자기네들은 보상을 했고 보상을 받았고 그에 대한 수출 목표도 충분히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뭐 혈세 비용이라고까지는 저희는 이제 판단하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1년의 그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논란들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국책 사업을 일단 정부가 돈을 지원한다고 하니 무분별하게 지자체마다 그런 경쟁리에 뛰어드는 이런 것도 좀 많이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국책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좋은 것으로 그 돈을 따오는 것이 예. 이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개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선전은 좀 저희는 좀 따져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국책 사업, 뭐 국제 사업이면은 다 수용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예. 국민들의 세금,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요즘은 일본에서도 특히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민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잘 검토를 하고 시민들한테 선전을 해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개발 논리로 무조건 산업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다고 해서 국제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 적절하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하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환경단체에 활동하는 활동가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사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검토가 되고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합리적인지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해소 담사 사업 같은 경우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가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면은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이제 수반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이제 시설이 들어서려면 입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단순히 그 시설을 가져오면은 뭐 부산 경제 발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은 또 이번 사례처럼 입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했을 것이고. 국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다른 나라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환경 영향 평가만으로도 이제 원전 추가 4기 건설이 이제 백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부근에 있는 해수 담수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공청회만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지가 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이 그 국책 사업이 아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에서 이제 길을 내려고 하는데 공충들의 이동 경로와 맞물린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곤충들이 지나는 3일 동안을 공사 자체를 아예 중단을 시켰다라는 어떤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무조건 뭐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나 모든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보상하면은 이제 끝이 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논리적인 부분은 지금 기장해수 담수 문제를 봐서라도 충분히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런 재평가가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다시 시설이 가동되면은 뭐 완공된 지 한 5년쯤 됐나요? 5년 만에 이제 시설이 본격적으로 다시 또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서는 건데 이점은 없을까요? 당장 부산시가 어쨌든 담수화의 허브 도시를 표방하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만큼 뭔가 좀 그런 상징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뭐 다른 부분보다 물 산업으로 접근을 하고 이거를 이제 담수화 허브 클러스터 그런 직접 단지 건설, 예. 뭐 향후에 가덕도나 뭐 대항항 쪽에 또 이런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한다라든지 뭐 필요한 곳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하였으면 하고요. 해소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이제 부산시의 어떤 이제 산업으로서의 그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기장이나 이 이제 대상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가를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다시 또 이건희 상수사 본부장님 인터뷰가 주민이 불안해하는 한은 생활용수를 공급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은 아직까지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김영환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정말 면담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주민들의 입장도 전달하고 시민사회의 우려도 전달을 했었는데 그게 이 온도 차이가 매우 크더라고요. 인식 차이가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장안산단에 공급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도 노조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관로 자체를 별도로 깔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의 불안은 좀 덜할 것이라고 그 근로자들의 불안은 덜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은 이게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여지 때문에 여전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완전히 이 우려가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이전이나 아니면은 연구단지 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용수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그 관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수도꼭지만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생활용수가 될지 공업용수가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점이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희는 해수담수 시설 자체를 아예 반대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이 협의회도 기장해수담수 반대대책협의회입니다. 기장의 해수담수를 설치를 해서 고리원전 인근 부근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지 만약에 이 해수담수 시설이 기장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해수담수 시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 또 반대할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담수 지금 부산의 기장이 쪽에 있는 해수담수 시설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섬 지역에 해수담수 시설이 있지만은 내륙 쪽에 이 정도 큰 규모로 해수담수 시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차후 연구 개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해수담수 시설을 방문을 했을 때 우리 부산의 기장에 와가지고 이런 시설이 이렇게 가동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리는 홍보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희도 솔직한 말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어떤 그런 걱정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책적으로나 협약적으로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부산시하고 또 정부 부처하고 두산중공업 또 K워터 이렇게 다각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논의되는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될 만한 필요성도 있겠군요. 그렇죠. 가능하면 좀 문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 좀 뭐 이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정당이고 하다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된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울산 지역의 근로자들이 수용성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뭐 물이 정말 물이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 수질 문제 때문에 지선 다변화 문제가 항상 하나의 숙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서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이후에도 좀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래저래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설 이전 요구는 안 되는 거네요. 지금 부산시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부산시가 시설 이전은 이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예, 시설 이전은 뭐 저희 바람이라고 예,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실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뭐 공업 용수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는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수반에 그에 따른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수정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지를 제가 한번 또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대화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온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정밀 산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생산 단가 공업 용수를 자기네들이 또 정수를 해가지고 정수 비용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지금 해수담수 시설에서 공급하는 단가 거의 뭐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기 생산,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면이 있다라고 하면 뭐 온산 산업단지 쪽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근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공업 용수가 과연 그 안에서 생활 용수와 같이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고 울산 쪽에 계시는 노동자분들께도 기장 해수담수가 왜 반대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동의 절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한 상태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만간 그 관계 기관들이 다 협약을 맺는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고 두 분도 또 주민들의 대표로서 또 시민사회 대표로서 이런 거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